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지방령 잘 아실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 얽매여서 떠나지 못하는 영혼. 그렇게 얽매이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안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거기엔 뭔가 이유도 있을 거고. 이번 이야기는 지인 가명희님께서 들려주신 사연입니다. 가명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가명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년 11월에 야간 우럭 낚시를 하러 전북 섬에 갔을 때 일이에요. 2010년인가 그때쯤 알게 된 동생이 있는데요. 그 섬은 그 동생이 나고 자란 고향이기도 하고 우럭이 쏟아지듯이 나온다고 해서 갔었죠. 우럭 4자도 제법 나온다는 말이었어요. 그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그때 낚시를 간 멤버가 저랑 그 동생이랑 해서 모두 5이었거든요. 섬에 도착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포인트까지 가서 그 주변 확인하고 그 자리를 잡으려면 1분 1초가 급한데 동생이 근처에서 밥을 먹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장소부터 확인하고 먹자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동생 말이 그때 가려는 곳이 우리가 있는 그 항구에서 그냥 말 그대로 섬을 가로지른 반대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와 포인트 사이에 있는 건 산이고 진짜 그냥 경사 조금 있는 깔끔하게 높은 산. 게다가 낚시하려는 곳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뭘 먹을 환경이 아니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등산하기 전에 뱃속에 못 좀 넣어두자고. 그래서 우린 항에서 간단히 낀일을 채우려고 동생이 앞장서서 들어간 그 식당 겸 민박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집이 그 친구가 아는 동네의 그 형 가게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끌어안고 반기면서 인사하고 저희도 사장님한테 가볍게 인사하면서 자리 잡고 그리고 밥 다 먹고 계산하고 나가는데 사장이면서 동네 형이라는 분이 검은 봉지 몇 개를 챙겨줘요. 동생이 한 말처럼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낚시하면서 많이 출출할 거라고 우리가 밥 먹을 때 조금 준비했다라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을 보더니 그래요. 거기 가냐? 네. 근데 별거 없죠? 뭐 별거 있겠냐? 그래도 조심해. 그러고는 우리 보면서 또 그 형식적인 살짝 미소. 우리도 가볍게 웃어주고 가게를 나와서 낚시를 하러 가는데 진짜 산. 우리 앞에 산 하나가 떡하니 놓여있더라고요. 경사는 거의 45도 내외? 체감 경사는 70도 정도 되는. 가방 메고 낚싯대 들고 확신하는데 일반적인 그 여행으로 가는 등산 있죠? 계룡산이라든지 무등산 뭐 그런 거. 전 그런 거 등산할 때보다 거기가 더 힘들었어요. 근데 동생이 하는 말이 그건 그냥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아까 식당에서 얘기한 거 무당이 어쩌니 뭐니 어쩌니 한 거 그게 뭔 얘기냐고 물어봤죠. 뭐 실은 궁금하다거나 뭐 그렇다기보단 거길 올라가는데 힘들고 지루하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보단 그래도 얘기나 좀 들으면서 그렇게 올라가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건데요. 동생이 그 말을 듣더니 그거 무서운 얘긴데요. 마을에서 있었던.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그런 관심 없던 것도 좀 궁금해지잖아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데 무서운 얘기라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다들 한번 떨어봐. 그때 우리가 가려던 곳에 가려면 예전부터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지키는 그 마을 사람들만의 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 산을 넘을 때 꼭 2 이상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였는데 그 이유가 산 너머에 있는 무당집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 무당집을 귀옥이라고 했다네요. 무당귀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요. 그 집엔 예전에 나이가 많은 할머니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진 몰라도 젊은 처녀 무당이 육지에서 그 섬으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바로 그 집으로 가서는 할머니 무당하고 같이 살았다는데 그러다 할머니 무당은 죽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무속 관련된 일은 그 처녀 무당이 맡아서 하게 됐고요. 그러던 시기에 그 섬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들 중에 몇이 이제 찝쩍거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나중에 그 몹쓸 그 짐승보다도 못한 것들이 술을 처먹고는 그 집으로 가서는 굿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던 그 무당을 그것들이 돌아가면서 겁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무당 몸에 이제 돌을 묶은 뒤에
거기 집 앞에 벼랑이 있는데 그 벼랑에서 바다로 무당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들 중 하나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같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빠진 뒤에 그 남자가 떠오르지 않았다네요. 왜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뭔가 액션을 취한다든지 기절을 해도 물 위로 떠올라야 하잖아요. 몸에 돌을 묶은 무당이야 돌 때문에 가라앉는다고 쳐도 남자는 떠올라야 하는데 그 어디에도 남자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그것들은 그 상황에 기겁을 하고 달아났는데, 그리고 무당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무당을 찾으러 다녔고, 뭔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놈들을 의심했는데, 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엔 그것들 중에서 또 하나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무당이 그것들 중 하나랑 눈이 맞아서 그 육지로 갔다는 말도 나오고. 그런데 이 섬이다 보니까 배를 통해서 섬에서 육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수소문을 해도 육지로 나간 흔적도 없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요. 그러자 좀 지나서 그때 몹쓸 짓을 한 놈들이 모두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도 그렇지만 다들 꿈속에서 맨날 무당이 나온다면서요. 그리고 무당이 계속 바다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그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금마들이 얘기한 그 꿈이 모두 동일했다는 거. 그러면 육지로 도망가지 않았냐고 하니까 바로 육지로 달아나면 자기네들이 범인이라는 게 들통나니까, 그래서 다들 짜고 가지 않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말이죠. 그 뒤에 현장 검증을 하는데 그때 그놈들이 무당을 던진 그 바다, 거기서 그 몹쓸 것들 중에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었던 그 하나와 불쌍하게 죽은 무당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몹쓸 것 다리엔 무당을 묶었던 끈이 묶여 있었고요. 그때 나쁜 짓을 한 그 나머지 것들은 혼비백산에서는 막 헛소리를 짓거렸다는데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무당이 그 절벽 공중에 떠서는 자기들 보고 오라고 손짓을 한다면서 말이죠. 빨리 자기들을 감옥에 넣어달라고 막 빌듯이 말했다고 해요. 이 일은 그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마을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말이라 그 동생도 부모님께 들은 얘기라는데, 그때 같이 간 일행 중 하나가 이제 그게 뭐가 무섭냐고, 지금 여기 올라가는 게 더 현실적으로 힘들고 무섭다고, 그 정도 얘기는 널렸다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기하게요, 여기 올 때 암만 여럿이 와도 그 중에 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육지 사람들만 해서 이렇게 오면 이상하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이전에 바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고로 죽었다고 그 기사에도 나오고 했던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낚시하면서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육지 사람들끼리만 오면 그렇게 사망사고가 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죽다 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말이죠. 파도라든지 뭐가 와서 거기에 휩쓸려서 빠지거나 절대 실수로 발을 헛디딘 게 아니라 그냥 자신 스스로 뛰어들게 됐다고 하더래요. 그냥 멍하게 최면에 걸려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면서 자신이 뛰어들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렇게 뛰어든 바다엔 말이죠. 그 뛰어든 순간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여자가 보였고 말이죠. 여자가 보여서 뛰어든 게 아니라 뛰어든 뒤 바다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바다에 빠진 낚시꾼은 물속에서 그 여자를 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엔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이 보였고, 그 동생도 그렇고 처음 가게사장도 그렇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그 무당 얘기, 그걸 믿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그 말을 들으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산 정상을 찍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가려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한쪽을 가리키면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규옥이 있던 자리라고. 마을에선 그 규옥을 없애고 대신 거기에 나무를 심었다고. 눈앞에 보이는 나무가 그렇게 심어진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무섭다라기보다는 좀 안쓰럽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몹쓸 것들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죽어서도 아직까지 그 섬을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인 가명이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들을 땐 귀신 얘기라서 무섭다라기보단 많이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을 죽인 범인들이 다 잡혔음에도 왜 영호는 아직까지 그 섬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그것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우연이라도 그것들이 다시 오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안타까운 낚시 사고들, 그건 낚시꾼 부주의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라 정말 그 무당이 죽어서 된 원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